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9장까지 18장과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다이얼로그와 알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내용을 좀 다 살펴보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제트팩 라이브러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제트팩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안드로이드에서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뭔가 좀 안드로이드의 기능을 이렇게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나온 지가 한 4년 5년 정도 됐는 것 같은데, 이 제트팩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그죠?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데 있어 뭔가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뭐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제트팩 개발자가 고품질의 앱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라이브러리, 도구, 가이드의 모음을 엄밀하게 따지면 제트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는 이제 우리가 권장 사항에나 따르고, 그리고 상용구 코드 작성 작업에서 벗어나며, 그리고 복잡한 작업을 아주 간소화시켜주는 중요한 코드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팩은 이제 플랫폼 API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플랫폼 API와는 별도로 우리 안드로이드 X로 시작하는 패키지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는데요. 즉 이거는 제트팩은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이전 버전과 레벨 API 레벨 호환성 관련된 것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플랫폼보다 더 자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개발자는 항상 뛰어난 최신 버전의 제트팩 구성 요소에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장의 개요인데요. 자, 모바일 앱의 화면과 기능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핸드폰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에 맞는 사용자들이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야 뭐 그 앱이 팔리거나 상용화를 시키더라도 그만큼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자,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면 다양한 뷰가 필요하죠. 우리가 뭐 앞에서 배웠던 뭐 텍스트 뷰라든지 이미지 뷰 뭐 등등이 있었지만 구글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제트팩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안드로이드 X라는 라이브러리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 현장에서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건 왜 배웠습니까? 왜? 제트팩에 쉽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결코 쓸모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제트팩에서 자주 이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소개할 건데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잘 정리를 해 두시면 팔아먹을 수 있는 상용 수준의 화면을 구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들을 이 제트팩에서 제공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제트팩과 안드로이드 X의 소개를 한번 보면, 자,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데, 그죠? 앱을 개발하는데 더 필요한 다양한 라이브러리 모음을 제트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요. 이 제트팩이라는 것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API, 또 우리가 또 배웠던 앱 AP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플랫폼 API 외에 따로 추가된 라이브러리이다. 복잡하다, 그죠? 무슨 라이브러리, 막 헷갈려요 처음에. 근데 잘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먼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돕는 라이브러리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제트팩에 안드로이드 X로 시작하는 패키지 라이브러리가 제공을 하는 기능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플랫폼 API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안드로이드로 시작하고 우리가 android.r.drawable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플랫폼 API 사용해 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플랫폼 API는 ART, 즉 안드로이드 런타임 시에 ART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앱의 핵심 라이브러리죠, 얘도. 그죠? 근데 이 ART, 즉 안드로이드 런타임 때는 대부분 안드로이드나 자바로 시작하는 패키지명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껏 이 강의에서 살펴본 클래스는 대부분 플랫폼 API입니다. 즉 예를 들면 자바 랭점 스트링이나 자바 유틸 데이트,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익숙한 패키지죠, 그죠? 예. 클래스 맞죠? 자바 랭 패키지 그리고 자바 유틸 패키지 등의 자바 클래스로부터 우리는 안드로이드 앱 액티비티 이렇게 우리가, 혹은 안드로이드 위젯 텍스트 뷰 등의 안드로이드 클래스는 모두 플랫폼 API다. 안드로이드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API의 구성 자체를 뜯어보면, 자, 자바 API 프레임워크인데 우리가 컨텐트 프로바이더 그리고 뷰 시스템에서 보시면 매니저들을 보면 액티비티, 로케이션, 패키지, 노티피케이션, 리소스, 테크놀로지, 윈도우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바 API 프레임워크이 안드로이드에서 플랫폼 API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죠. 액티비티, 로케이션, 노티피케이션은 지난 장에 우리가 다 했던 거고, 맞죠? 리소스도 봤고, 이런 것들이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 플랫폼 API도 안드로이드 앱의 핵심 라이브러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한번 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앱은 런타임 때, 즉 ART에 의해 실행되므로 ART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API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플랫폼 API를 이용하면 사용자 기기의 버전과 달라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PI 레벨을 호환을 고려하기 위해서 애너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까지 실습을 했고 배워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앞장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봤죠. API 레벨 호환성 관련돼서. 아울러 플랫폼 API는 기본 재료일 뿐 실제 앱을 개발할 때는 더 다양한 기능이나 화면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따라서 구글은 2018년 맞네요. 한 4년 됐네. 5년 됐네요. 2018년에 jetpack이라는 라이브러리 모음을 발표를 했는데요. 얘는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플랫폼 API의 문제점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등장을 한 게 jetpack으로 이제 구글에서 이제 2018년도에 jetpack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라이브러리 모음을 발표를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jetpack은 뭐예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도움을 주는 부스터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지닌다라고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jetpack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용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의 모음으로 플랫폼 API는 안드로이드로 시작을 했고 얘는 안드로이드 X로 시작하는 패키지명을 사용을 합니다. 복잡해요. 그죠?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에서는 jetpack을 다음처럼 소개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죠. jetpack은 개발자가 관심 있는 코드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 준수, 그리고 상용구 코드 제거, 그리고 모든 안드로이드 버전과 기기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라이브러리 모음이다. 자,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모든 안드로이드 버전과 기기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는 코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죠. jetpack을 사용하면 모든 안드로이드 버전과 기기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로 돕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코드에 집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jetpack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용으로 제공하는 추가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되는데 그 성능이 굉장히 광대하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jetpack으로 이제 우리가 화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차 이제 배워 나가면서 해볼 건데요. 이 jetpack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라이브러리구나. 이렇게 알겠죠? 예. 자, 그래서 jetpack의 장점인데요. 목적이요. 목적이자 장점인데 jetpack은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첫째, 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권장 아키텍처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아울러 API 레벨 호환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줘요. 그리고 플랫폼 API에서 제공하지 않는 아주 무수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한다. 저도 다 몰라요, 참고로. 예. 그래서 없으면 모르면 저도 여기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해요. 알겠죠? 예. jetpack에서 앱을 개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키텍처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뷰 모델, 라이브 데이터, 룸, 페이징 등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뒤에 가서 차차 하나씩 나오니까 보도록 하죠. 역시 그리고 제트팩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와 자세한 소개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 여기 얘는 요렇게 지금 많은 제트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용구 감소 어쩌고 저쩌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developer.android.com 하고 제트팩이라고 치면 이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안드로이드 제트팩 이거 그죠? 해놨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즐겨찾기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특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일단은 제트팩은요, API 레벨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예를 들어 이번 장에서 살펴볼 우리가 툴바라는 게 있거든요. 툴바를 구현하려면 플랫폼 API에서 제공해주는 android.위젯.툴바 클래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제트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클래스는 API 레벨 21 버전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20 버전까지는, 즉 하위 버전이죠. 하위 버전에서는 기기에 오류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제트팩의 앱 컴뱃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는 안드로이드 X 앱 컴뱃 위젯 툴바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 호환성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패키지에 속해 있는 이 툴바가 알아서 모든 기기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 목적이 같은 클래스를 제트백 라이브러리에서도 제공을 한다면, 참고로만 하면 다 제공합니다. 제공을 한다면 대부분 제트팩의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 API 레벨 호환성은 굳이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제트팩에서는 플랫폼 API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뷰 페이저는 플랫폼 API에서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뷰 페이저를 이용하면 스와이프, 이렇게 우리가 쓱쓱 하는 거 그죠? 스와이프로 화면을 전환하는 기능을 아주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해보죠. 그리고 예전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통상적으로 서포트라는 라이브러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서포트 뭐 V4, V7 뭐 이런 버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트팩의 앱 컴뱃 라이브러리도 어떻게 보면 서포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했고, 툴바를 만들 때 안드로이드 서포트 V7, 이거는 V7도 있고 계속 이렇게 버전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V7의 위젯 폴더 패키지 안에 툴바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서포트 라이브러리의 통합 관리를 하려고 계속 V6, V5 이렇게 올라가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그죠? 언제 이걸 써야 되고 언제를 저걸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만든 개념이 바로 안드로이드 X로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이며 그리고 Z팩의 구성 요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체하는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드로이드 X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기능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하니까 서포트 이건 버전별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합 관리를 하는 그쵸, Z팩을 이용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Z팩에는 안드로이드 X라는 패키지명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장의 주제인 화면 구성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안드로이드 X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예. 그리고 뒤에 앱 컴뱃 뭡니까? 이거는 방금 앞에서 봤던 앱의 API 레벨 호환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목록 화면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뷰 페이저 2 이거는 스와이프로 넘기는 화면을 구성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자 그리고 프래그먼트는 이거는 마치 액티비티처럼 동작하는 뷰를 제공을 하는 패키지고 그리고 드로어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옆에서 서랍처럼 열리는 화면을 구성을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안드로이드가 있으면 여기에 뭐 이렇게 하고 누르면 옆에 이렇게 화면 창 뜨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드로어 레이아웃 이걸로 우리가 화면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앱 컴뱃이라는 거. 이 뭐였어요? API 호환성, 레벨 호환성 해결해주는 라이브러리였어요. 그죠? 앱 컴뱃 라이브러리는 안드로이드 앱의 화면을 구성하는 액티비티를 만들며 API 레벨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래서 앱 컴뱃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그레이들 파일의 디펜던시 항목 이거는 의존성을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다음처럼 선언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 선언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모듈 그죠? 를 만들 때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implementation 그리고 안드로이드 x combat 하고 안드로이드 컴뱃의 1.5.1 이렇게 추가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앱 컴뱃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액티비티를 만들 때 플랫폼 API의 액티비티가 아니라 다음처럼 우리가 늘 만들어 왔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면 처음에 생성되는 게 메인 액티비티에서 onCreate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때 얘가 바로 앱 컴뱃 액티비티
여기에 컴뱃 폴더 밑에 패키지 밑에 앱에 앱 컴뱃 액티비티를 임포트를 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상속을 해서 만들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껏 우리는 사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제 조금 안드로이드 X를 우리가 조금은 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액티비티 화면에 기본적인 액션바가 있고 툴바를 중심으로 앱 컴뱃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앱 컴뱃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레이들 파일에서도 제거해도 되는가? 제거해도 돼요. 앱 컴뱃 라이브러리의 종속성을 제거하고 플랫폼 API인 액티비티를 그냥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화면을 포함하는 앱을 개발할 때는 앱 컴뱃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수정을 해놔야 되겠네요.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왜냐? 안드로이드 버전이 올라가면서 액티비티의 기능이 추가되거나, 그죠? 그리고 변경되어서 대부분 호환성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에 앱 컴뱃 라이브러리는 이런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앱 컴뱃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와 같이 안드로이드 X에 컴뱃 그리고 .앱 그리고 .앱 컴뱃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서 메인 액티비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혹은 모듈 뭐 같은 말이지만 그걸 할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지금껏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걸 모르고 그냥 써왔던 거죠. 근데 이번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조금 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기의 호환의 버전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앱 컴뱃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화면을 구성할 때 이제 액티비티를 만들고 API의 레벨 호환성을 문제를 해결을 해 줬던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번에는 액션바인데요. 자, 액티비티의 구성 요소인 액션바. 우리가 지금까지 못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죠? 명칭이고 호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보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자, 액션바는 화면 위쪽에 타이틀 문자열이 출력되는 영역을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 액티비티가 출력되는 창은 액션바와 컨텐츠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액션바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타이틀 같은 거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액션바예요. 그래서 액션바 영역에는 기본적으로 타이틀이 출력이 되고 타이틀을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명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콘텐츠 영역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set content view 해가지고 XML, activity main XML
뭐 혹은 뷰 바인딩해서 XML을 바인딩 처리해서 나타내는 부분, 그죠? 그게 함수가 호출하는 출력하는 내용들이 출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션바 요렇게 되어 있죠. 이 구성들은 여기 보십시오. 요게 있죠. 요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클릭을 하면 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아이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쉬트나 다운로드는 타이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액션 아이템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 뭔가를 하는 오버플로우 메뉴가 뜨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액션바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타이틀은 보이지 않게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내비게이션 아이콘, 액션 아이템, 그리고 오버플로우 메뉴 등 다양한 요소를 우리가 액션바에다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액션바의 구조가 이렇고, 이게 내비게이션 아이콘이고, 이게 타이틀이고, 액션 아이템, 그리고 이게 오버플로우 메뉴라고 칭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자, 일단 액션바까지 보고 뒤에 또 이론적으로 좀 더 봐야 됩니다. 좀 보고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코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트팩이 뭔지, 플랫폼 API에 대한 단점, 그리고 통합적으로 안드로이드 X로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플랫폼 API 말고 이제는 제트팩 라이브러리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액션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또 이론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